안녕하세요. 달빛 사랑채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죠? 한가로운 사랑채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놓고 기대어 쉬어가세요. 자, 들어가 볼까요? 게으른 남편 배봉수. 옛날 아주 먼 옛날 산 너머 들 너머 강을 지나면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참 부지런했어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손에 호미를 놓지 않았죠. 그런데 그 마을 한켠에 혼자만 딴 세상 사는 것처럼 사는 사내가 있었어요. 그 사내의 이름은 바로 배봉수. 오늘도 잘 잤다. 근데 오늘은 너무 덥네. 내일 일하자. 이렇게 말하고는 햇살 따뜻한 평상에 벌러덩 누워 하루를 보냈죠. 그런 배봉수를 보고 아내인 순덕이는 매일매일 한숨만 내쉬었어요. 아이고, 봉수야. 제발 하루만이라도 일 좀 하자. 배도 고프고 곡식 창고도 비었단 말이야. 하지만 봉수는 괜찮아.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하며 웃기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 관상쟁이 때문이었답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한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봉수는 평상에 누워 큰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오늘 같은 날은 말이지. 일하긴 좀 아깝고 나들이나 갈까? 그리하여 그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부스스 일어나 옷을 털고 장터로 향했어요. 물론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길이었죠. 장터는 북적북적했어요. 호박죽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고 양반 모자 파는 상인, 약초를 외치는 할머니, 그리고 구슬을 파는 아줌마까지 정신이 없었죠. 봉수는 구경만 해도 신이 났어요. 장터는 언제 와도 재밌다니까? 아니, 근데 저 사람은 뭐야? 장터 한쪽 대나무 돗자리 위에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등 뒤에는 커다란 종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관상봅니다. 복채는 마음대로 귀상 복상 기룡화복 다 할 수 있음. 봉수는 호기심이 동했어요. 에이, 별 기대는 안 하지만 심심하니 한번 봐볼까? 그는 털썩 자리에 앉아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 얼굴 좀 봐주시겠어요? 관상쟁이는 봉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어요. 호, 이럴 수가. 봉수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보통 얼굴이 아니요. 이건 바로 복의 화신, 천복상 1호다. 천복상? 관상쟁이는 허리를 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시오. 이마가 높고 넓어, 조상덕이 크고, 눈썹은 물결치듯 길게 뻗어 사람의 인심을 얻으며 귀가 두툼하니 재물을 불러들이고 입이 넉넉하니 말 한마디에 복이 따를 상이요. 봉수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우와, 제 얼굴이 그렇게 좋다고요? 그렇소. 당신은 말이오, 일 안 해도 잘 살 팔자요. 헐, 정말요? 네, 올해 안으로 큰 복이 들어올 것이며 고생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이 열릴 것이오 해서. 그 말을 들은 봉수는 눈이 동그래지고 입꼬리가 귀에 닿을 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전 이제부터 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관상쟁이는 슬며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 온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그 복도 아이고 얘한텐 못 있겠다 하고 도망갈 수도 있지요. 봉수는 그 말은 쏙 빼놓고 들었어요. 그는 허겁지겁 주머니에서 엿 한 조각을 꺼내 복채라며 건네고는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헤헤, 내 얼굴이 복상이라니. 이제부터 난 부자야, 부자. 그날 관상쟁이는 혼잣말을 했어요. 에구, 복은 얼굴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오는 법인데, 저 총각은 얼굴만 믿고 진짜 누워버리겠구먼. 관상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그림이에요. 아무리 복 많은 상을 가졌다 해도 부지런함과 진심이 없으면 복도 스르르 멀어진답니다. 그날 이후 배봉수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니, 사실은 더 게을러졌다고 해야 맞겠죠.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봉수는 이불 속에서 꾸물꾸물 꿈틀댔어요. 해가 떴다고 다 일하나? 난 이제 복상이니까 더 자야 복이 자라지. 흐흐. 그렇게 하품을 3번, 이불 뒤척이기를 5번쯤 하고 나서야 그는 겨우 기지개를 켰어요. 함, 복이여 오라. 게으름은 나의 힘? 그 모습을 본 아내 순덕이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봉수야, 오늘은 제발 밭 좀 가자. 호박도 다 시들고 고구마도 썩기 직전이야. 하지만 봉수는 태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순덕아. 관상쟁이 아저씨가 내 얼굴 보더니 곧 큰 재물이 들어온댔어. 그래도 일은 해야 밥이 나오지 않니? 에이, 곧 돈벼락이 떨어질 텐데. 괜히 힘 빼지 말자고. 그리고는 다시 벌러덩 누워버렸죠. 마을 사람들의 수군수군. 며칠 후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봉수 말이에요. 요즘 아예 밭에도 안 나간다지 뭐예요? 뭐? 관상쟁이 말 한마디 듣고 누워만 있다던데요. 어휴, 관상이 복상이라도 그 복을 담을 그릇이 깨졌으면 무슨 소용이라면서. 심지어 아이들까지 따라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우리도 봉수 삼촌처럼 누워있자. 복이 들어오게, 으하하. 그 소리를 들은 순덕이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밤마다 기운이 빠져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어느 날 밤 순덕이는 봉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봉수야, 나는 너의 복상도 좋고 운명이 좋아질 거라는 것도 믿어. 하지만 사람은 움직여야 복도 따라온다고. 내 할머니가 그랬어. 봉수는 멀뚱히 순덕을 보다가 말했어요. 에이, 순덕아. 나는 지금 복을 부르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야. 봐봐. 누워 있어야 복이 앉을 자리가 생기지. 그럼 나 혼자 복 없이 살아야 돼? 그 말에 봉수는 잠시 눈을 피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몸은 일어나지 않았죠. 집안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창고 안 곡식은 바닥이 나고 쌀독엔 쌀알이 몇 톨뿐이었어요. 톡톡 그 쌀알들이 뚜벅뚜벅 바닥을 울릴 때마다 순덕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엿장수 아저씨도 말했죠. 에그머니나 봉수 아재 언제부터 손님 안 오나 했다니. 혹시 우리 엿 대신 복이나 씹고 있는 거요? 이웃집 점순이 아주머니도 수군댔어요. 순덕이 참 복도 많지. 게으름과 결혼했으니 복남편, 복통남편이지. 어느 날 봉수는 평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 관상쟁이가 나타나 한 손에 금덩이, 한 손에 호미를 들고 말했죠. 이 금덩이는 네 복이 맞다. 그런데 말이야, 호미질 한 번 없이 받는 복은 오래 머물 수가 없단다. 복도 답답해서 도망가고 싶어 한다네. 봉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헉,
아, 꿈이었네. 그날 처음으로 그는 이불을 개고 집 주변을 둘러봤어요. 텃밭에 자라던 고추는 말라 비틀어졌고 호박은 줄기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먼지 쌓인 순덕이의 손등을 보며 봉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너무 누워 있었구나. 그날 저녁 봉수는 조용히 말했다. 순덕아, 내일부터 나랑 같이 밭에 나가줄래? 순덕이는 놀란 얼굴로 봉수를 쳐다보다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봉수야. 우린 복을 부르는 얼굴도 좋지만 복을 지키는 마음이 더 소중하단다. 그리고 그날 밤 봉수는 오랜만에 피곤한 몸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이번엔 정말 꿀잠이었죠. 며칠 뒤 봉수는 순덕이와 함께 텃밭에 처음으로 삽을 꽂고 있었어요. 에구, 땅이 이렇게 단단했나? 내 손이 이렇게 약했었나? 봉수는 땀이 뻘뻘, 허리도 욱신욱신, 하지만 왠지 마음은 시원했어요. 땅 냄새도 좋고 옆에서 호미질하는 순덕이도 참 예뻐 보였죠. 그래, 복은 이 땅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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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순의 마당으로 화려한 옷을 입은 관리들이 우르르 들어섰어요. 말에서 내린 관리 한 명이 크게 외쳤어요. 배봉수 이 사람이요. 봉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네, 난데요. 혹시 텃밭에서 뭘 잘못 심었나요? 관리들은 무릎을 꿇을 듯 숙이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가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요? 예. 봉수 어르신은 바로 영의정 대감님의 잃어버린 혈육, 즉 오래전 헤어진 조카님이 확실합니다. 으아? 조카요? 내가요? 관리들은 봉수에게 옛 족보, 편지, 댕기 묶인 쌈지까지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게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 생김도 대감님 젊었을 적과 똑같소. 그게 정말인가요? 봉수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관리들은 또 말했죠. 그래서 대감님께서 말씀하시길 그토록 찾던 조카가 살았고 성품도 선하다 하니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하셨소이다. 아니, 뭐라고요? 재산 절반? 그 말을 들은 봉수는 순덕이 손을 덥석 잡으며 외쳤어요. 순덕아, 들었지? 나 진짜 복이었어. 그 관상쟁이 아저씨 말 하나도 안 틀렸어. 그날 오후 봉수의 집에는 쌀자루, 은화 상자, 비단옷, 기와집 문패, 그리고 뽀얀 말을 탄 하인들까지 도착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나 그 게으른 봉수가 진짜로 부자가 되다니. 관상쟁이 말이 진짜였어. 나도 관상 좀 보러 가볼까나? 봉수는 그날 밤 누워서 기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헤헤, 내가 그랬지. 복은 오는 법이라고? 이제 정말 누워서 살 수 있겠는걸. 그 말에 순덕이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봉수야, 복이 왔다고 해서 또다시 누우면 복이 삐질 수도 있어. 에이, 걱정 마. 이제는 진짜 부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봉수는 다시 이불 속에 폭 파묻혔답니다. 마을 어르신은 이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허허, 복이라는 놈은 말이지. 때론 선물로 오지만 사람을 시험하려고 올 때도 있는 법이야. 과연 봉수에게 찾아온 이 복은 그를 웃게 만들 선물일까요? 아니면 그를 다시 나락으로 빠뜨릴 시험일까요? 관상쟁이 말대로 봉수는 진짜로 부자가 되었어요. 기와집, 말, 하인, 쌀자루, 비단옷까지. 한때 삽 하나 들기 싫어하던 사내가
이제는 대문에 봉부자라고 써붙일 정도가 됐죠. 마을 아이들까지 구경하러 몰려와 말했어요. 야, 진짜 복상이었나 봐. 와, 집에 연못도 있어. 봉수는 누워만 있어도 밥이 나오는 생활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에헤헤, 이게 바로 복의 삶이지. 땀 안 흘려도 되는 인생. 내가 꿈꾸던 바로 그거야. 모든 걸 사람에게 시켰죠. 밥을 먹고 싶으면 하인, 밥 좀 뜨거운 거 말고 미지근한 걸로. 옷을 갈아입고 싶으면 하인, 이거 땀 좀 찼어. 비단으로 바꿔줘. 오늘은 분홍색 기분이야. 심지어 등 긁는 것도 거기. 으아, 좋아. 좀만 더 왼쪽. 아니, 오른쪽. 순덕이는 처음엔 웃으며 말했어요. 봉수야, 행복한 건 좋아. 하지만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녹슬어. 봉수는 껄껄 웃으며 말했죠. 에이, 순덕아. 복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대신 생각을 해. 나는 지금 복을 굴리는 중이야. 후후. 하지만 그 복은 그리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하인이 달려와 말했어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저 쌀자루 창고에 쌀벌레가 가득입니다. 봉수는 껄껄 웃었어요. 벌레도 내 복이 부러웠나 보지? 그냥 버리고 새로 사오면 돼. 그런데 그 다음 날엔 연못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모기들이 다 왜? 그리고 며칠 뒤 관가에서 다시 말발굽 소리를 내며 봉순의 집 앞에 멈춰 섰어요. 관리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르신, 매우 유감입니다만 족보 조사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 사실 혈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모두 착오였고 그 재산은 원래 다른 이의 것이었소. 봉수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관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도련님은 고생한 기록이 없어. 움직인 기록도 없고 오히려 게으른 기록이 많소. 결국 봉수는 기와집, 하인, 쌀자루 말까지 전부 돌려주게 되었어요. 다시 원래의 초가집, 다시 굳은 땅, 다시 텅 빈 쌀독. 봉수는 쪼그려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너무 누워 있었구나. 복이 왔을 때 감사한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날 기회도 스스로 버렸네. 그때 순덕이가 조용히 와서 말했어요. 봉수야, 복은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심고 키우는 거야. 이제 다시 우리 둘이 천천히 심어보자. 봉수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봉수는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아침 공기 맡으니 좋네. 텃밭으로 나가 호미를 들었어요. 땅은 여전히 단단했고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하지만 봉수는 웃고 있었어요. 비록 재산은 없어졌지만 내겐 순덕이도 있고 내 두 팔도 있으니 이제야 진짜 복을 찾은 기분이야. 복은 누가 있다고 말해준다고 내 것이 되진 않아요. 복은 내가 지키고 내가 감사히 여기고 내가 쓰임있게 살 때 비로소 머무르는 손님이랍니다. 게으름은 복을 문 밖으로 쫓아내는 바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다시 가난뱅이가 된 봉수, 기와집도 쌀자루도 비단 옷도 모두 사라지고 나니 남은 건 텅 빈 방과 깊은 한숨뿐이었어요. 봉수는 조용히 평상에 앉아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복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줄 몰랐어. 그때만 조금만 더 성실했더라면.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봉수는
문득 순덕이를 바라보았어요. 순덕이는 말없이 물동이를 이고 오가며 채소를 씻고 있었죠. 그 손등은 검게 그을리고 등은 굽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반짝였어요. 저 사람 덕분에 나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날 밤 봉수는 순덕이에게 따뜻한 미음을 한 그릇 끓여줬어요. 이게 내 손으로 처음 끓인 거야. 좀 싱거워도 마음은 짭짤하거든. 순덕이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우리 봉수가 이걸 직접? 봉수는 수줍게 웃었어요. 내 복상은 말이지 관상쟁이 말도 아니고 기와집도 아니고 바로 너야. 순덕이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봉수야,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가장 값진 부자거든. 그 다음 날부터 봉수와 순덕은 함께 일어나 함께 호미를 들고 함께 씨앗을 뿌렸어요. 봉수는 한 삽 한 삽 땅을 파며 중얼거렸죠. 이게 진짜 복을 심는 거다. 마을 사람들도 놀랐어요. 어머, 봉수가 요즘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얼굴이 변했어요. 눈빛이 반짝반짝. 아이들도 놀랐어요. 봉수 아저씨가 이제 진짜 멋있어졌어. 그리고 그해 가을 텃밭에는 고구마가 한아름, 마당엔 호박이 주렁주렁, 웃음꽃도 활짝 피었어요. 어느 날 관상쟁이 할아버지가 마을을 다시 지나다 봉수의 집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허허, 이제야 이 친구 얼굴이 진짜 복상이 되었구먼. 복은 얼굴에서 오지 않아요. 복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 속에서 자라고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을 아낄 때 피어나며 게으름 대신 성실함을 선택할 때 비로소 웃으며 찾아온답니다.